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지금 시간이 7월 14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리플 소송 약식재판 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짚어봤고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리플이 소송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XRP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셨을 많은 XRP 홀더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리플과 SEC의 절반의 승리입니다. 법원이 리플과 SEC의 주장 모두를 일부 인용하고 또 일부 기각하면서 절반의 승리를 각각 안겼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자면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XRP를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 계약 제한과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플이 마케팅을 하고 기관 투자자를 위한 XRP 사용처를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XRP를 매수했다라면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물량은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이렇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화된 XRP 판매, 이 경우에는 투자 계약과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XRP를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판매했는데 이렇게 판매된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리플에 투자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방식의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고 블라인드 매수와 매도 거래였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 리플 XRP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과연 프로그래밍화된 판매 방식이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도 포함하느냐 그 여부인데 얼핏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것과 맥락적으로 똑같은 말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판결문에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후에 진행될 정식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프로그래밍 방식의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점이 판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약식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2020년 12월 우리가 법의 오른편에 서 있고 역사의 오른편에 서게 될 거라고 말했었는데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나름의 소회를 간략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톰 엠머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리플 사례는 토큰이 투자 계약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발전이다. 이제 이걸 법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름의 입법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제정신 바뀌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양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재판 판결이 리플에 우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포함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XRP는 30% 넘는 폭등을 하며 나름의 반등세를 아주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주요 저항으로 구분됐던 0.55달러 아주 깔끔하게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대로 1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XRP가 어느 정도 더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래도 꽤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던 다크 디펜더의 분석이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8월 폭등 가능성을 그동안 제시해왔던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는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고 이 패턴은 엘리엇 파동과도 일치한다.
둘 다 현재 단기적으로 3달러 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5주에서 6주 안에 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전망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쨌든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을 확인해주면서 등장을 해준 만큼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블의 경우에도 이전의 프랙탈을 기준으로 하면 XRP의 돌파 이제 다음 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9월 중순까지 30달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프랙탈 비율을 적용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0.45달러에서 30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째 좀 기분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재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도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 등장해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XRP가 상황에 따라서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재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인베이스는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중요하고 이걸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쨌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XRP는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번에 나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재상장을 미룰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쫄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번에 사나이다운 모습을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IPO 이슈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그동안 벼르고 버렸던 리플 IPO 이슈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아주 중요한 절호의 찬스가 지금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SEC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한 번 더 다퉈야 하고 이게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 이 자리에 월가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주요 투자자들이 죄다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IPO를 공론화시키기에는 꽤나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의 성장성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절반 정도는 시원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그만큼 이 혁신 기술에 대해서 무식하게 100년 전 기준, 이 100년 전의 하위 테스트에 짜맞춰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나름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차분하게 이슈 팔로잉을 하면서 함께 서로 멘탈을 보듬는 그런 과정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새벽 시간대여서 이 정도로 영상을 정리를 하고 낮 시간대에 다시 보강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